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한 그림들이 있죠? 네, 오늘 이 그림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죠? 뭘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소위 배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각을 우리가 알파를 알 때 2알파 또는 3알파, 네, 3알파 뭐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죠. 얘를 이제 어떻게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로 참여해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코사인 같은 경우도 뭐 그냥 n 알파라고 쓸게요.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n이 증가할수록 굉장히 복잡해지죠. 차수가 올라가고. 자, 이것도 코사인과 사인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뭐 당연히 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가 하나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코사인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 탄젠트로만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이 해봤겠지만 이게 삼각함수 자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뜻밖에도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계수만 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한 500년 전에 이제 이런 걸 실제로 했었죠. 누가? 비에트가. 네. 이후로 이제 비에트 이후로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이런 꼴로 바꾼 다음에 이 마이너스 4와 그러니까 3승 앞에 마이너스 4라는 계수, 그 다음에 1차 항 앞에 계수가 3이라는 플러스 3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것,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삼각함수 표를 봐가지고 우리가 얘는 결국 이 근은 그러니까 근의 반은 사인 10도랑 같다. 이걸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이 값을 2배 하면 되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계산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계산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가 0. 뭐 얼마 정도 나왔나요? 0. 제가 해보니까 5167 정도 나와요. 네, 5167이 나오죠. 이것은 0.5와 약간 오차가 있죠. 네, 소수 첫째 자리만 같죠. 네, 둘째 자리는 그러니까 0.002 정도 차이 나죠. 네, 조금 더 정확히 하려면 물론 이 값을 조금 더 정확히 계산하면 되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또 그 삼각함수의 이 배각과 우리가 뭐 반각은 안 했지만 반각도 당연히 어떻게 응용이 되겠죠. 사인 2분의 파이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바로 이것들이 어떤 데까지도 이 응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나만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네, 이걸 지금 한꺼번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문제를 안 풀고 했을 수도 있지만 뭐였냐면 과연 우리가 이 찾은 0.174가 또는 요거의 2배가 진짜로 요거의 근이냐? 근인 것 같다. 그건 됐어요. 그럼 요거 우리는 다 풀었냐? 아니죠. 뭐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저 오차가 많은 것은 어떻게 좀 얘는 좀 수정하면 돼요. 근데 또 뭐가 문제예요? 3차잖아요. 3차식이잖아요. 그래서 근이 2개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서 세점에서 만나거든요. 네, 여러분 3차 함수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세점에서 만나요. 그렇다면 이거 말고 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건 뭐겠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못 채운 부분이죠.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건 도대체 뭘까? 그걸 어디 찾을까? 네, 그걸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까? 네, 힌트를 주면 힌트 안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풀게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이 약해서 조금 주자면 이런 거죠. 사인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기한다는 거죠. 주기한다는 것. 그 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사이에서 주기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사인 10도만 찾은 거예요.
해당한 값이 되는 또 어떤 것도 있겠어요? 네, 그게 힌트입니다. 바로 요거의 주기성,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뜻밖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수업을 몇 개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몇 개가 아니라 아예 캠프를 하나 할 만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요거를 한 10분 정도에 줄여서 하려니까 아주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수박 겉만 핥아서는 수박 맛을 할 수 없죠. 자, 어쨌든 이야기해 볼게요. 짧게. 그 여백은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뭐죠? 자, 이건 뭐죠? 자, 이렇게 뭐예요? 그렇죠. 자와 컴퍼스입니다. 뜻밖에도 이 자에는 네, 단위 1만 표시되어 있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 우리 연필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서 찍을 수 없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 두 점을 이을 수 있고, 두 점을 이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로 원을 그릴 수 있죠. 주어진 반지름만큼의 원을 그릴 수 있죠. 네, 직선과 아니 선분과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이 선분은 계속 연장할 수 있죠. 이 선분으로 꺾이지 않은 채로 자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와 컴퍼스만 써가지고 네, 자를 쭉 긋는다. 그럼 무한 연장할 수 없죠. 우리의 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지름도 무한 연장할 수는 없고 현재 우리의 가정에서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두 점이 있을 때 여기 중점을 찾는 문제. 네, 그 다음에 한 선분이 주어지면 이 선분을 갖고 정삼각형을 그리는 문제 또는 한 점이 주어질 때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나. 네, 자 컴퍼스만 써서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선분이 주어졌을 때 요거에 정오각형을 그릴 수 있나 정육각형을 그릴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수학자들을 좌절을 시켰던 칠각형을 그릴 수 있나. 네, 오각형만 하더라도 상당히 벅찬 문제였죠. 사람들한테. 네, 그렇지만 네, 칠각형은 벌써 이제 사람들을 아주 공경에 빠뜨렸어요. 무수히 많은 수학의 천재들한테. 팔각형은 요거에 반을 해서 하면 되니까 팔각형은 어떻게 돼요? 네, 요거는 요거의 각이등분해서 갖고 육각형도 되고, 네, 그래서 오각형이 되면 십각형이 되죠. 그럼 구각형은 할 수 있을까요? 네, 11각형은 뭐 기타 등등. 바로 이런 문제를 자와 컴퍼스로 작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래요. 소위 작도 문제라고 하죠. 네,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이 작도 문제 중에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자 우리가 어떤 선분이 주어질 때 예를 들어 단위 길이라고 해봐요. 우리한테 주어진 네,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 정하면 되니까 네, 단위 길이라고 1, 이 1이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 1로 어떤 자연수라고 하는 자연수만큼의 길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네, 그러면 이제 소위 그 자연수 n이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n분의 n이라는 유리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나눗셈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n을 m조각 내는 거죠. m조각 내갖고 m조각 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분의 n이겠죠. 이 길이 찾으면 되죠. 네, 뭐 또는 m과 n이 있을 때 이번에도 자연수 했을 때 이때 n 빼기 m도 할 수 있을까요? n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서 다시 말해서 사칙연산 네, 어떤 길이 1로 사칙연산으로 되는 길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루트 우리가 a를 알면 어떤 길이 a를 알면 바로 루트 a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여기 2의 n승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2의 n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짝수 거듭제곱꼴은 다 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어렵지 않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4 루트 a 같은 경우는 루트 2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걸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부르려고 하냐면
이것들 작도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컨스트럭션이라고 불러요. 컨스트럭션. 자와 컴퍼스로 만들어 세웠다 이거죠. 한 단계 가면서 컨스트럭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를 제가 컨스트럭티브 넘버라고 부를게요. 영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확인을 안 해봐서. 컨스트럭티브인데요. 네, 틀렸네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 x의 3승, 네,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자, 얘는 컨스트럭티브 넘버일까요?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얘는 다시 이야기하면 사인 10도를 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단위 길이 1에서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이 길이를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얘만 되면 요거 2배 하면 x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잠깐 이야기를 놔두고 그 전에 자와 컴퍼스로 작동하는 문제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제들 제가 4개만 이야기할게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원이 있을 때 그거랑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을 자와 컴퍼스만 이용해서 작동할 수 있을까? 소위 원정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 휘지 않았습니다. 네, 휜 것처럼 보여야 정상이죠. 착시가 있어야. 네, 어쨌든 네, 지금 이게 약간 휜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나요? 아무튼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네, 아무튼 자,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엄청 유명한 문제는 우리한테 어떤 정육면체가 있을 때, 큐빅이 있을 때 이 큐빅의 2배가 되는 부피를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자와 컴퍼스만 이용해서. 엄청 중요한 문제였죠, 옛날에. 네, 이거에 관련된 전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약간 너무 길어지고,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각이 있을 때, 각이 주어질 때, 알파가 주어질 때, 네, 각이 주어질 때 바로 요거에 3등분이 되는 이 각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네, 각의 3등분 문제죠. 또 유명한,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 둘, 세 개를 고전 작도, 고전적인,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가장 유명한 3대의 문제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3대 문제 중에 4대 문제까지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문제가 나오죠. 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뭐냐면 원이 하나, 둘, 세 개 주어질 때 얘를 접하게 하는, 이 세 원을 접하게 하는 네 번째 원을 자와 컴퍼스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아폴로니우스, 그러니까 페르가에 있었던, 페르가 출신의 아폴로니우스 문제라고 부르죠. 네, 유클리드가 이제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풀긴 했지만, 아폴로니우스가 조금 더 일반적인 해를 찾았다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문제라 그래요. 아폴로니우스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죠. 왜? 아폴로니우스 책이 있었던 그 도서관이 불이 탔어요. 네,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컸던, 세계 아마 유럽에서 또는 그리스에서, 그 당시 그리스가 가장 큰 선진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학문이 가장 발달했던 거죠. 최소한. 네, 거기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이 나면서 원본을 사라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달리 이제 그림을 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다 인터넷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접하게 하는 원들이 여러 개 있죠, 지금. 네, 여러 개 있죠. 이 아폴로니우스 문제를 푸는 방법도 문제지만 이게 몇 개나 있을까도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재밌는 예담 중에 하나가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네, 그때 불가리아의 18살짜리 소년이 바로 이 주어진 아폴로니우스 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냈죠. 네, 물론 다른 사람도 찾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번째로 2000년 역사 중에 2000 몇백 년 역사 중에 5번째로 찾은 사람이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인가요? 네, 청년인가요? 아무튼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림이 조금 더 예쁜, 이걸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은 위키피디아에서 네, 커먼 라이센스로 돼 있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저작권 종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나, 둘, 세 개를 만족하는 원이 여러 개 있는데 걔를 색칠한 거예요. 네, 색칠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나오죠. 네, 방금 전에 봤던 건데 조금 더 예쁘죠? 네,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거군요. 네, 아까 그거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그려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 이것도 하나, 둘, 네, 원이 하나, 둘, 세 개 있을 때 걔를 그리는 걸 이번에 색칠 좀 달리 했죠. 자, 이렇게 예쁜 네, 추상화 그림이 나왔죠. 물론 아폴로니에서 원 문제는 이렇게 예쁜 그림만 그리는데 도용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이번에 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 세 개가 있을 때 그 공 세 개를 접하게 하는 네 번째 공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이런 GPS, 우리가 위치를 추적하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항해할 때도 그렇고. 네, 응용력이 굉장히 강하죠. 네. 왜냐하면 원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것만 잘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킥배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네, 오늘은 서론이 거의 뭐 4분의 3이네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오늘. 이것이 그러면 삼각함수 아까 그 백악 공식과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냐? 네, 백악 반각 공식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본문 이야기 합니다. 네, 우리 4대 문제 뭐 굳이 꼭 4대를 꼽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했고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어떤 단위 길이가 만들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에 대해서 사칙연산과 그 다음에 짝수의 제곱근의 셈을 하는 해서 나오는 모든 수들은 다 작도할 수 있다는 걸 보였죠. 그래서 얘는 컨스트럭티브 그러니까 작도할 수 있는 수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야 될까요? 집합으로 표시하죠, 그냥. 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는 바로 이 자와 컴퍼스 작도할 수 있는 문제 됩니다. 거꾸로도 됩니다, 사실은. 거꾸로도 돼야 우리가 이제 두 개가 같다는 거 보이죠. 거꾸로 된다는 것은 힌트만 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냐면 작도 문제는 결국 자와 컴퍼스만 이야기하니까 자는 1차식으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직선은 그 다음에 원은 2차식으로 나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걸로 바뀔 수 있죠. 그렇다면 요거 두 개 교점을 찾는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선에서 이 점을 찾아라 하는 건 뭐냐면 있지 않냐? 아니에요. 자와 컴퍼스를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원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이 두 부분을 이으면 된다. 네, 그래서 요거랑 있는 점과 만나는 점이 바로 그 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교점을 찾아야 돼요. 교점 찾는 문제는 요거의 공통해를 찾는 문제죠. 그래서 공통해 찾는 방식으로 이걸 풀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도대체 이 각이 있을 때 이게 지금 각에 대한 이야기니까 삼각함수랑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죠. 요거의 3등분하는 각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해요. 네. 전혀 엉뚱하게도 사인 백악공식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됐네요. 결국 오늘은 들어가는 말만 있고 본문 없이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을 오늘 이야기를 들었다 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